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이혼한 지는 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주변에서도 뭐 때문에 이혼했느냐 물어보곤 하는데요.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정도로 대답하고 진짜 이혼 사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아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할 때 이혼 사유에 대해 주변에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도 정말 이혼 사유에 대해 주변 누구에게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고요. 남편의 부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가 워낙 일반적이지 않고 충격적이다 보니 괜히 입방아에 오르고 싶지 않을 뿐이거든요. 어쨌든 아이의 아빠기도 하고 괜히 저희 아이도 알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평범하고 단란했던 가정이었는데 그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해야 했던 저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도 학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동료 교사 한 분이 남자를 한 명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잘 웃는 상이었고 착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IT 회사에서 웹개발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만나오면서 느낀 건 사람이 참 다정하고 섬세하다는 거였어요. 착하고 배려심도 많고 섬세하고 이런 남자라면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2년 가까이 만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다니던 학원은 그만두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여전히 다정하고 저에게도 잘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트렁크에는 좀 커다란 가방 하나가 실려 있었어요. 그 가방은 늘 그곳에 있었고 좀처럼 집으로 들고 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죠. 남편은 그 가방을 만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 말로는 간단한 운동 도구들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니까 남편은 대강 열어봐 준 적도 있어요. 위에는 간단한 운동 도구랑 운동복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운동복은 세탁해 줄 테니까 들고 오라고 해도 기어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더라고요. 제가 운동 도구들은 왜 들고 다니냐 하니까 남편 하는 말이 워낙 야근도 많고 따로 짬내서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회사 휴게실에서 한 번씩 운동하고 그러는 거야. 아, 정말? IT 회사 특성상 남편은 야근하는 일이 많다고 했고 남편도 그 때문에 운동할 시간도 없다는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운동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정신없게 일한다는 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은 5년이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집으로 택배 하나가 배송이 되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택배 상자를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시킨 적이 없는 와인색 원피스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집 택배가 잘못 왔나 싶어 놀라서 봤는데 주소는 저희 집이 맞았고 수령이는 저희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혹시 내 선물로 시킨 건가 싶어서 꺼내보게 되었는데 옷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짧고 노출이 있는 몸에 쫙 붙는 형식의 원피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이런 옷을 입지도 않을 뿐더러 사이즈도 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 입는 사이즈보다 훨씬 큰 사이즈였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 순간 남편에게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싶기도 했어요. 저는 찜찜한 기분으로 상자째 원피스를 놔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왔고 저는 원피스가 든 상자를 갖고 왔죠. 자기 앞으로 이게 왔더라? 이게 뭐야? 남편은 어리둥절하게 상자를 열어보더니 원피스를 보고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더욱 의심이 갔죠. 아, 내가 집으로 시켰네.
뭐야 그 원피스는? 어? 행여나 내 거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던데?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갑자기 깜짝 놀란 얼굴로 묻더라고요. 아, 사이즈가 안 맞아? 어. 잘못 시켰네. 뭐? 자기 거 맞아.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고 예뻐서 샀는데 자기한테 선물하려고 회사로 시켰어야 했는데 그만 집으로 시켰네. 뭐라고? 이게 진짜 내 거라고? 혹시 입어봤어? 남편은 그러면서 원피스를 꺼내 저한테 대보려는 겁니다. 자기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서, 그냥 사 입으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몰래 샀지. 자기 주연이 낳고 나서 찐 살 계속 안 빠진다고 해서 일부러 좀 큰 사이즈 산 건데 너무 큰 걸 샀나 보다. 반품해야겠지? 남편은 정말 옷을 잘못 산 것 마냥 곤란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내 옷인데 잘못 산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자 남편이 저를 힐끗 보더라고요.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나는 뜬금없이 여자 옷을 샀길래 자기한테 혹시 여자가 있나 했지.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푸아 하고 웃는 겁니다. 나한테 무슨 여자야. 그럴 시간도 돈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진짜 내 선물 맞아? 그렇다니까. 좀 색다르게 이런 거 입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키우는 아줌마한테 이런 옷이 가당키나 해? 뭐 어때서? 이런 건 꼭 아가씨들만 입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 내려면 좋잖아. 자기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고상하고 우아한 스타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 말에 남편이 푸 웃더라고요. 자기야,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다 겉으론 점잖 떠는 거지. 결국 자기도 똑같네. 한번 입어나 볼래? 남편은 능글거리며 저한테 옷을 들이밀더라고요. 저는 질색하며 옷을 치웠습니다. 됐거든? 반품이나 해. 사이즈 바꿔도 안 입을 거지? 안 입어. 저런 걸 입고 어디 가냐? 나한테만 보여주면 되지. 아, 진짜. 됐거든? 반품이나 하세요. 그렇게 저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반품시킨다며 옷을 다시 챙겨 넣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작은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노출이 좀 있는 원피스, 제가 입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문했다는 남편,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 원피스를 결국 반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고요. 그 일 이후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였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근을 한다고 했기에 저는 아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폰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곳은 생각지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인데요. 이성현 씨 와이프분 맞으세요?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경찰서라뇨. 네? 네, 맞아요. 무슨 일이시죠? 지금 서로 좀 오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이야기에 그 길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경찰서로 급하게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달려간 경찰서,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는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반품시킨다는 그 와인색 원피스, 남편은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게다가 머리에는 가발을 쓰고 있었고요. 얼굴에는 짙은 화장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은 여장을 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남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상황이 너무 괴상하고도 믿기지가 않았고요. 제가 얼떨떨하게 그곳으로 다가갔고 경찰이 저를 보더라고요. 이성현 씨 보호자분 되세요? 그 말에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앞에 있던 경찰이 얘기를 하더군요. 이성현 씨가 보시다시피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출입했어요.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신고를 했고요. 네? 저는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이런 옷차림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갔다니요. 남편은 그 말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여자 화장실에 간 건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여자로 볼까 단순히 궁금한 의도였다고 했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초범인데다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정 피해자가 없어서 일단 훈방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가서 다 해명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화장에 가발까지 쓴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섭기만 했습니다. 친정엄마께 말씀드려서 아이는 친정에서 재우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랬냐고요. 남편도 괴로워하며 말하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여장하는 취미가 있었다고요. 여자 옷을 입고 여장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어떤 쾌락이 느껴졌대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해서 들고 있던 옷이며 액세서리도 싹 다 버린 적이 여러 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여장을 하고 싶은 욕구를 어쩌지 못해 다시 옷을 사들였다더군요. 그럼 저 원피스도 결국 내 거 산 거 아니네? 맞아, 내 거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걸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장하면 몰래 하면 되지. 여자 화장실은 왜 가? 여장만 하면 내가 정말 여자가 된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막말로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려고 한 게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절대 아니야 그건. 못 믿겠어. 연애 기간, 결혼 생활 다 포함해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나 잘도 속였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주연이가 알면 아빠를 얼마나 이상하게 볼 거냐고. 당신이 이런 취향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당신하고 결혼을 해? 당신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저는 남편 보는 앞에서 남편이 입고 벗어둔 그 원피스와 가발을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면서요. 남편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바탕 했지만 남편이 정말 그 행위를 끊을 거라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못 끊었다는데 제가 어떡하나요? 너무 충격이기도 하고 남편에 대한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애 아빠고 이렇게 결혼 생활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시는 여장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일단 이 일은 덮어두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만 보면 자꾸만 그때 일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몸에 붙는 원피스에 하의를 신고 짙은 화장까지 한 채 경찰서에 앉아있던 남편의 모습이요.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충격은 희석되지가 않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남편은 그냥 회사 다니고 평범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래봬도 분명 저 몰래 계속 여장을 하고 여장을 한 채 이상한 곳에 갈 것만 같았어요. 그때쯤 여장 관련 글도 많이 찾아봤는데 보통 여장을 하고 남자를 만나는 일도 많다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그러고 다니는 게 아니냐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자기는 게이가 아니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쾌락을 위해 여장도 하고 밖에도 다니는 사람이 더 큰 쾌락을 위해 그런 짓을 안 할 거란 보장은 없었죠. 저는 그때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했어요. 막말로 남편이 여자랑 바람을 폈으면 바로 이혼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덮기에도 애매하고 남편에 대한 정은 떨어지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아무래도 저를 속이고 계속 여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가 문득 그 가방이 생각이 난 겁니다. 남편이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가방이요.
혹시 그 가방에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이 잘 때 몰래 차키를 들고 내려갔고 남편의 차 트렁크를 열어봤어요. 트렁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방. 그 가방을 열어보니 역시나 위에는 간단한 운동 도구들과 운동복이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봤었던. 하지만 그건 눈속임에 불과했습니다. 대충 치워보니 밑에는 제 예상처럼 역시나 여자 옷과 화장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옷을 꺼내보니 향수 냄새도 살짝 나는 게 최근에도 입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보는데 남편은 여전히 여장을 하고 여장을 끊을 생각이 없는 거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그 가방을 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웠고 그 옷을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그 옷을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가방을 왜 뒤져? 이거 뭔데? 이제 안 한다며. 아, 그거 예전에 입었던 거야. 거짓말 하지 마. 향수 냄새도 나는데 이걸 예전에 입었다고? 당신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은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근데 이거 그냥 네가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이걸 이해하라고? 그래, 그냥 내 취향이야. 사람들 누구나 판타지 하나씩은 있잖아. 막말로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유별난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봐주면 안 되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짓거리 하다 경찰서까지 갔으면서. 그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냥 이건 모른 척 해주면 안 돼? 당신이고 우리 주연이한테도 피해 끼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왜 없어? 당신 때문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그냥 취미로 생각해. 나 사랑하면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취미생활로 생각해 달라면서요. 저도 이해하고 받아들여 보고자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장을 한 채 앉아있던 그 모습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이 될 줄 아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치명적 이유라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주장하길 여장은 범죄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일종의 취미활동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일종의 사적인 연극 같은 걸로 봐주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여장 행위를 애초에 속인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트릴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선 함구해 달라고요. 저랑 법적으로 다툴 땐 그저 취미활동일 뿐이니 인정해 달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더니 막상 이혼하게 되니 주변에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연이를 위해서 말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로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이혼 후 아이는 면접 교섭일 날 남편을 한 번씩 보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또 잘하는 남편이다 보니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학원에서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지각색의 성격과 취향들, 개인마다 가진 특징들이겠지만 어떤 성격이나 취향은 존중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택배가 잘못 왔던 날, 그 택배를 뜯었을 때 어쩌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 사이인데 남편은 치명적인 비밀을 숨긴 채 결혼을 한 거고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첫 결혼의 실패는 저에게도 아픈 상처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살아가려 합니다. 이혼은 했지만 사랑하는 저희 아이가 남았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건 아니다 싶어요.
저희 아이 잘 키우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살아갈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